10번, 11번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다수결의 어떤 원칙과 이걸 콩도르스의 역설까지 연결을 해놨는데요. 자, 다수결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자,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의사결정에 흔히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이 됩니다. 자, 이때 다수결은 미리 합의가 된 어떤 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집단 전체에 선택되는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정족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단순 다수결 제도나 과반수 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내려봅시다. 그러면 이때 왜 다수의 선택이 공동의 의사로 간주돼야 될까?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자, 핵심적인 두 가지 논리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런 거죠. 분명히 소수가 맞고 다수가 다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냐. 이걸 그리고 자, 이것이 왜 공동의 어떤 의사가 되고 그걸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건데요. 자, 첫 번째는 수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구성원들이 그 결정을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가의 측면인데 다수결은 이 수용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줘요. 자, 그래서 몇몇 사람이 임의로 공동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수결로 이미 결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도 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서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수용 가능성보다도 이 진리 가능성의 문제인데 구성원들의 결정이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의 측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 가능성의 문제는 다수결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자, 소수가 판단한 것보다도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서는 진리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수결에 대한 핵심 논리 가운데 진리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가 있는데 자, 이 콩도르스는 다수결의 진리 가능성을 증명하는 통계적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그 아랫부분에 바로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가요? 자,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투표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의 선택이 정답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것.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있어요. 자, 이때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은 자, 뭐뭐 있대요? 자, 계몽 가정, 두 번째 독립성 가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실 투표 가정, 이 세 가지인데 자, 먼저 계몽 가정을 봅니다. 자, 이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이 정답을 고를 확률이 50%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계몽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성의 가정이에요. 자, 이거는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독립성 가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성실 투표 가정입니다. 개인들의 선호가 거짓 없이 투표로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실제 찍은 거하고 다른 것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진실되게 투표를 한다는 조건.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에 따라 다수결의 진리 가능성에 대해 증명을 해보면 자, 어떤 의사 결정에서 자, 총 투표자 수 n이 자, 여기는 갑, 을, 병, 총 5명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n의 값을 지금 총 5명으로 봤네요. 이때 이 5명 각각이 정답을 고를 확률은 지금 60%입니다. 그리고 모두 독립적이고 진지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자, 아까 얘기했던 자, 먼저 정답을 고를 확률이 60%니까 50% 이상 넘었죠? 자, 그럼 계몽 과정에 일단 거기에 합당하네요. 자, 두 번째, 독립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인 독립성의 과정에도 합당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이 진지하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성실투표 과정에도 합당하네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으려면 자, 우리가 총 5명에서 과반수 2분의 1 이상을 넘어야 돼요. 지금 초과함으로 자, 과반수 조건은 지금 K가 3, 4, 5 이렇게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총 투표자 수의 과반수가 만들어지는 모든
자, 경우의 수는 K가 3이 되거나 또는 4가 되거나 5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걸 합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K가 3일 때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갑을 병식으로 3명씩을 묶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5C3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네요. 자, 또 이번에는 K가 지금 4일 때입니다. 자, 이때도 지금 4명씩을 묶으면 되니까 갑을 병정식으로 4명씩을 묶으면 되니까 자, 5C4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자, 5일 경우는 결국 다 하나밖에 없죠. 갑부터 무까지 전체 나오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5C5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각 투표자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아까 0.6, 60%라고 했으니까 각 경우의 수가 정답을 맞출 확률은 0.6K승에 곱하기 0.4에 5-K승으로 지금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이때 K는 3, 4, 5인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지금 각각의 경우의 수로 곱해서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합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곱하기를 한 다음에 얘들을 다시 각각 K3, K4, K5에 따라서 얘를 다 합해줘서 이 모든 걸 합쳐 이 과반수가 정답을 맞힐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집단의 크기가 커진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투표자 수가 더 커진다면, 자, 이때 과반수가 만들어진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K승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자,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과반수가 정답을 맞힐 확률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n이 무한대로 더 커지게 된다면 1, 자, 100%에 더 가깝게 수렴이 되게 되죠. 자, 이걸 콩도로스의 배심원 정리가 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현실의 투표 상황에서 이 콩도로스가 지금 배심원 정리에 가정하고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자, 때때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진리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걸 우리는 자, 어떤 경우냐? 아까 얘기했던 그 선택지가 3개 이상일 때 개인들의 어떤 선호의 합이 전체의 선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를 바로 콩도로스의 역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콩도로스의 역설은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말로 좀 표현할 때 자, 반드시 그 전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밑에 있네요. 자, A를 B보다 더 좋아해요. 자, 부등호로 표시했네요. 자, 그 다음에 B를 C보다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A를 C를 더 좋아한다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뭐 뒤에 그 문제로 나와 있겠지만 후보자들이 3명인데 자, 여기서 지금 A 후보자를 B 후보자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B하고 C를 또 견주었을 때 B라는 저기를 더 좋아한다. 후보자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A하고 C인 경우에 두 사람을 만약에 경합을 붙였을 때 무조건 A가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기준이 그 사람들의 성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현실의 투표 상황에서는 전이성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콩도로스의 역설을 보시면 되는데 이 밖에도 투표자가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않고 자, 아까 얘기했던 전통이나 편견을 따르거나 편파적인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투표하지 않았죠. 독립성의 여기 가정에서 어떻게 됐어? 위배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동전 던지기를 했대요. 이건 뭐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확률이나 이거 50% 이상의 확률하고 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툭 던지고 말았으니까. 이건 계몽의 가정에서 위배가 됐고요. 자, 또 이것 때문에 낮은 정답의 확률을 가진다거나 또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투표에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선호와 다른 대안의 투표를 해버렸다면 성실 투표에 여기도 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의사결정이 진리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콩도로스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자, 이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의식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 그래서 일군의 학자들은 자,
여러 개인의 다양한 의사를 취합해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진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자, 이건 아까하고 좀 달라요. 아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안건을 정해져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거 말고 다양한 의사를 취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정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바로 이 제임스 바로 피어론이라는 사람, 피어론을 비롯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수법. 자, 이거 즉 심의가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제한된 합리성이란 인간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지식과 정보를 합류시키고 추론의 능력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판단한 능력보다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의견 교류하고 하다 보면 공유하다 보면 최상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은 아까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에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는 배치가 됩니다. 위배가 돼요. 어떤 면에서? 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독립성의 가정에서는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다수결을 기초로 하는 투표의 한계를 심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어떤 콩도르스의 역설과 더 나가서 바로 이 그냥 우리가 다수결의 어떤 원칙 자체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이런 콩도르스의 역설과 같이 실제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난 것이 실제 참이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다양한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도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